건강한 흙과 풍성한 수확, 칼슘과 유황 따로따로 주는 번거로움을 없앤 칼슘 유황 비료는 생산성과 당도, 향, 저장성은 높이고 각종 병충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토양에 생명력을 넣어주는 뿌리생은 천연 유기산이 함유되어 뿌리 생육을 촉진하고 각종 병해균과 연작 피해를 줄여줍니다. 남해화학 칼슘 유황 비료와 뿌리생.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민족 대명절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설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지들을 직접 찾아뵙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네, 농촌 지자체들은 출향민들에게 고향을 방문하는 대신 영상편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가 하면 면장이 홀몸 어르신께 세배를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021년 설, 언택트 명절의 새로운 풍속도를 김인경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직계가족이라도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하기 어려운 이번 설. 명절하면 떠오르는 모습도 올해는 달라졌습니다. 경북 의성군에는 1000건 이상의 영상편지가 날아왔습니다. 군에서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가족에게 안부 영상편지를 보내달라는 글을 SNS에 올리자 전국 각지, 멀리 해외에서도 의성에 계신 부모님께 보내는 영상편지가 도착한 겁니다. 농사일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2020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온이랑 채린이도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보고 싶어 하는데 자주 못 보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길도 많이 미끄러우니까 특히나 걸으실 때 조심하세요. 의성군은 이번 설 연휴를 혼자 보내는 어르신 1000명을 찾아가 이 같은 영상편지와 명절 음식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남 완도군은 올해 설 손주들 대신 면장이 어르신께 세배를 오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대책의 일환인데 명절을 혼자 나는 어르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읍장과 면장들이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서울, 경기, 광주광역시 등의 자녀에게 역귀성할 계획인 완도 군민 1,600여 명은 완도집에 돌아온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가 빚어낸 웃지 못할 명절 진풍경입니다. 이제 비대면 언택트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명절을 보내는 젊은 층의 풍경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주부 김모 씨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영상통화 걸고 받는 법부터 알려드렸습니다. 설날 오전엔 고운 설빔을 차려입고 안부 전화를 드릴 계획입니다. 친지간 모임은 없더라도 차례상은 차려야 하는 주부 김 씨. 차례상 장보기는 손안에서 해결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해 나물거리와 전거리 등 재료들을 클릭하면 몇 시간 안에 집에서 편안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님을 찾아뵙는 건 공원묘지 방문이 아닌 온라인으로 대신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온라인 추모 성묘 서비스 덕분인데요.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추모관 유형을 고른 뒤 차례상을 꾸미고 지방을 쓰고 글과 음성, 영상을 활용해 고인을 추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추모관은 SNS를 통해 가족 친지와 공유도 가능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게 될 2021년 설. 쑥스럽더라도 오늘만큼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영상통화 한번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비록 몸은 멀리 있더라도 마음만은 부모님 곁에 가까이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올 설에도 찾아뵙기 힘들 것 같지만 코로나 상황이 잠잠해지면 찾아뵐게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만나지 못해 많이 그리워요.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지난 추석에 이어 올해 설 명절에도 집에 머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가족들과 나눠 먹던 명절 음식이 그리워질 때 요리하는 수고를 덜어주는 가정 간편식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일상 식문화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은 가정 간편식, 어디까지 왔는지 권수환 기자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로 가정 간편식 산업의 성장 곡선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2019년 400억 원이던 가정 간편식 시장 규모는 올해 3조 원, 내년에는 5조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별한 날 한식보다는 양식 위주로 소비되던 패턴도 변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집밥 수요가 늘면서 찌개 등 간편식이 일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한 밀키트 전문 기업의 경우 지난해 국, 탕, 찌개 제품군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29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정 간편식을 넘어 식당의 인기 메뉴를 밀키트로 재현한 레스토랑 간편식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특급 호텔들도 자체 레스토랑의 음식을 이색 밀키트로 내놓으며 소비자 입맛 잡기에 나섰습니다. 간편식 품목도 한층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떡국과 전, 갈비 등 차례상을 대표하는 음식들이 밀키트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설도 귀성하지 않고 집에 머무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가정 간편식 제수용품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 온라인 유통업체의 경우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가정 간편식 제수용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0%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유통업체는 이번 설 명절을 겨냥해 대표적인 명절 음식 4종을 밀키트로 출시했습니다. 이 업체가 지난해 추석 명절 기획한 밀키트 판매량은 전년 대비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에도 지난해 설 대비 3배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에 고향에 내려가는 대신 집에 머무는 소비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명절 음식 밀키트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재료들이 다 손질이 되어 있고 양념도 소분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간편하면서도 근사한 한 끼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상식을 넘어 명절 음식으로도 각광받고 있는 간편식. 코로나19로 간편식 시장의 주요 타깃이었던 30, 40대는 물론 중장년층까지 간편식을 경험하면서 향후 소비층은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전문가들 역시 올해 농식품 유통 분야를 뜨겁게 달굴 이슈 1위로 가정 간편식을 꼽았습니다. 농식품 신유통연구원은 지역 농산물과 간편식 산업 연계가 농가와 기업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국산을 쓰되 마케팅이 중요한 거죠. 국산이라는 차별성 이런 걸 도모하는 게 좋겠고 컵가이드라든지 채소 같으면 원물 상태로 파는 것이 아니라 다듬고 세척하고 상품화 작업을 많이 해야 되겠죠.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가정 간편식 관련 국내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어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개발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정부는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위해 방역과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명절에 면제해왔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해 사람들의 이동과 접촉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침체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소비 촉진 방안도 추진됩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방역과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5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설 연휴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됩니다.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은 명절 때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하고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쓴다는 방침입니다. 철도는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버스 항공편은 창가 좌석 우선 판매를 권고하며 여객선은 승선 인원을 정원의 50% 수준에서 관리합니다. 전국 소방본부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24시간 교대 근무하면서 병원 약국 안내와 질병 상담, 응급처치 등을 지도합니다. 소방청은 구급 상담 인력을 평소보다 176명 늘린 400여 명 배치하고 신고 접수대도 49대 증설한 109대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휴 중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은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나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 제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 지원 방안도 추진됩니다. 오는 14일까지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까지 전국 501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됩니다.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하여 대한민국 농활 갑시다. 설 특별전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농업계가 앞장서서 선물 보내기 운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은 2월 한 달간 할인 판매됩니다. 종이 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5%에서 10%로 구매 한도는 월 1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연말까지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설을 앞두고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발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귀성을 자제하고 있긴 하지만 명절 기간 사람과 차량 이동이 AI를 확산시키지 않을까 우려가 큰데요. 이에 대비해 정부와 지자체가 설 연휴 가축 전염병 방역 태세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발생이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9일 기준 총 88곳의 가금농장에서 AI가 발생했고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도 1월 들어 대폭 증가해 지금까지 발생 건수는 총 163건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AI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주부터는 설 명절도 시작돼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 귀성 성묘로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증가해 가축 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가금농장을 일제히 소독하고 방역수칙 홍보에 나서는 등 가축 방역 태세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가금농장 내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지방자치단체 전담관을 통해 농가 지도 점검에 나섭니다. 설 연휴 전후인 10일과 15일은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축산농장 및 관련 시설과 차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독에 나설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가금농가 자체적으로도 농장 내외부와 장비, 물품, 그리고 축산 차량을 철저히 소독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차량이 농장에 방문할 때 고객 소독시설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고압 분무기가 비치되어 있거든요. 그걸로 좀 차량 바퀴나 하부 같은 거를 철저히 소독해 주셨으면은. 지자체도 중앙방역당국과 발맞춰 설 연휴 대비 가축방역 비상체제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 농가가 나온 경기도는 설 전까지 도내 가금 농가에 대해 AI 바이러스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설 명절에도 발생 신고 접수를 위해 24시간 비상 상황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란을 하는 알이 나가는 농가들은 이제 출입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저희가 이제 산란계나 매출이나 종계나 이런 농가들에 대해서 설 전까지 검사를 완료해가지고 일단은 명절 전에는 좀 신고가 없도록 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AI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해 귀성객들에게 철새도래지와 축산농가 방문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세계 식량 가격이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국제적 수급 불균형의 시장 유동성 확대가 식량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식량 가격에 가장 민감한 사료업계는 이 같은 상승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UN 식량농업기구는 1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지난해 12월보다 4.3% 오른 113.3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식량 가격 지수는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전 세계적인 생산 부진과 수요 증가 속에서 전 품목군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국제 곡물 가격 상승세가 매섭습니다. 옥수수와 밀, 쌀, 보리 등 곡물류 모두 지난달보다 가격이 올랐습니다. 1월 곡물 가격 지수는 124.2포인트로 지난해 12월보다 7.2%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해선 18.5% 상승한 수준입니다. 옥수수 가격 급증이 곡물 가격 지수를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옥수수는 미국과 아르헨티나의 공급 여건 악화, 중국의 구매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이 지난달보다 11.2%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해선 42.3% 급증한 수준입니다. 밀 가격은 옥수수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3월 이후 러시아산 판매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달보다 6.8% 상승했습니다. 쌀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수요가 많은데 태국과 베트남의 공급량이 부족해 지난달보다 가격이 올랐습니다. 보리 가격도 글로벌 수요 증가와 타 곡물류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적 수급 불균형에 더해 시장으로 유동성 자금이 유입되는 점이 가격 상승의 주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이 경기 부양책을 펴면서 시장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곡물 현물 시장에 아무래도 자본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그 곡물가를 조금 끌어올리는 측면도 있거든요. 비상업 포지션이 좀 최근 10년 내에 가장 높게 지금 유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사료업계는 국제곡물 가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료 원재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제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경우 사료업계뿐만 아니라 축산 전체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에서는 지금 생산량이 줄거나 지금 계속 줄어들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수입 사이드에서는 작년부터 중국이 대거 옥수수 및 대두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상승은 불가피한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곡물 수급 관련 국내 업계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9일 서울 도봉구 창동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주요 설 성수품의 수급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할인 행사의 진행 상황을 살폈습니다. 홍 부총리는 현장에서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달걀은 이달 말까지 4,400만 개를 수입하고 수급 여건이 악화되면 추가 수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원활한 성수품 공급에 노력하는 농협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설 민생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가 노후된 저수지 및 용수로 등을 개보수하기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738억 원을 투입합니다. 국비 사업의 경우 68개 지구에 638억 원, 자체 보조 사업의 경우 113개 지구에 1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국비 112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도는 사업 추진에 활기를 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노후된 저수지 및 용수로를 개보수하고 저수지 퇴적토를 준설해 농업용수 확보와 재해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북도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업인 복지 지원 시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체감할 수 있는 복지로 농촌 고령화와 과소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도는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 사업에 81억 원을, 여성 농업인의 복지 확대를 위한 3개 사업에는 74억 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재용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인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남도가 친환경 농업 기반 확충을 위해 올해 323억 원을 들여 친환경 비료 53만 2천 톤을 각 농가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비료 공급은 지력을 유지 및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도는 작물별 파종 시기에 따라 토양 개량제 9만 톤과 유기질 비료 44만 2천 톤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희 전라남도 친환경 농업과장은 농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가급적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자재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